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10번 김원일님의 마당 깊은 집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이시죠? 고3들 그리고 고3생 재학생들과 연수생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신청하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학원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 레슨도 하고 있는데요. 시간 짬짬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실하게 꼼꼼하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신 대비로 듣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대비용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꼼꼼하게 보면 좋고요. 전체 줄거리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수록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록되지 않은 부분 연계될 때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원일 씨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김원일 선생님은 우리 경상남도 김해 우리 노무현 우리 대통령 전 대통령님의 지금 이제 사셨던 곳이죠. 이렇게 기념관 같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김해에 진영이라는 데가 있어요. 단감으로 유명한 진영 출신이고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주로 우리 대구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셨어요. 대학교도 영남대학교 그리고 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에 9월 모의평가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우리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는 현대소설이 있었고요. 11년 9월 모의평가에 잠시 눕는 풀, 그래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그런 가족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는 주인공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홈, 미망 이런 유명한 작품을 많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마당 깊은 집도 출제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별표로 출제 가능성을 5개 중에 한 3개 정도로 쌤이 한번 매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 깊은 집은 여러분 90년에 MBC에서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어요. 6.25 전쟁 후에 어떤 굉장히 사실적인 작품이고요. 굉장히 긴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원일 선생님이 아버지가 월북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사회주의셨고 월북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적 소설이고, 그리고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성장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8년에 이 작품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5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은 대구의 장관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인 마당 깊은 집은 이곳에서 6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주인집을 제외하면 새들어 사는 게 5가구, 총 22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가 전쟁 후에 서민의 힘겨웠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쓰는 쌤이 필기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리 쌤이 이렇게 수업 전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녹화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좀 필기할 게 있으면 화면 멈추었다가 필기를 하시면 되겠죠. 시점은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작품 소개 서술자고요. 길라미가 우리 주인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쌤이 여기 표시를 해 볼게요. 중요한 것은 유년의 나와 어른이 된 나가 왔다 갔다 교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바뀌는 건 아니고 교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성인의 나와 유년의 나가 교차가 되는 요 구성이다 하는 서술상 특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어른이 된 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과거로 회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 역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인공 가족이요. 아버지는 우리 작가 김원일처럼 사회주의자로 월북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재봉틀로 재봉 일을 하셔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억척스럽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신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40대인데 굉장히 그 고생해서 피부도 늙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인공 가족은 4남매인데요. 설레 누나가 있고 그리고 나가 길남이 장남입니다. 그리고 동생 길중이와 길수가 있는데 길수가 병에 걸리는데 약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병으로 죽습니다. 길남은 신문팔이를 해서 돈 버는 것의 의미를 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장남으로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네가 장남이 네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 전근대적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말 안 듣다가 이제 가출을 한번 했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귀가하는 부분도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기댁 3명 있고요. 아버지 역시 저기 안 계십니다. 그다음에 준호네 식구는 여기 아버지 준호 아버지가 퇴역 장교인데 상위 군인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이 한쪽 팔이 고무팔에 쇠갈고리를 달고 있는데 행상 나가서 억척스럽게 생활하는 게 우리 잠깐 교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인공 가족을 중심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잠깐 언급되는 부분이 준호네 가족의 준호의 아버지 잠깐 나옵니다. 준호 어머니는 나중에 딸 임신 중이었는데 딸을 낳고요. 그다음에 평양댁도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신 가장이 없는 경우에 6.25 전쟁 때 많았죠. 그래서 평양에서 피난한 평양댁이 있는데 그 집에 3남매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태는 김천댁과 함께 북한으로 넘어가려다가 체포가 되고 김천댁 식구들은 복수리하고 김천댁은 남편을 찾아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인집 식구가 8명이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이제 아저씨가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공장장 하시고요. 집이 잘 살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성준이 형, 짱구 형, 똘똘이 형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 대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렇게 3형제가 있고요. 여기 안 씨라고 하는 식모가 이제 파출부가 살고 있습니다. 파출부도 우리 소설 속에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준이 형, 짱구 형, 똘똘이 형을 아마 정민이 형이 이제 과외를 해주는 걸로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과외를 이렇게 해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집은 상류층이 되고 이제 나머지 하층민 서민이라 볼 수 있겠죠. 이 5가구가 세대로 살고 있는데 아래채의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길라미가 4번째 방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있는 바깥채의 김천댁이 살고 있는데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위아래 있는 구조가 마당 깊은 집의 구조 자체가 빈부격차의 사회 구조를 압축해 놓은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줄거리에는 홍수가 나서 장마 때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는데 함께 합심해서 이 극복해낸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을 다시 지으려고 결국 노마님이 다 식구들을 쫓아내는 부분.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부분이입니다. 그래서 국룰이죠. 보기를 먼저 한번 보고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는 이제 4번 보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6.25 전쟁 후에 전후 소설입니다. 우리가 혼란을 겪었는데요. 전쟁으로 파괴가 됐잖아요. 가족 상실, 북한으로 넘어간다거나 죽거나 그래서 가족 관계가 왜곡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 궁핍으로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도덕적 타락이 있고요. 도덕적 타락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소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금가락지 훔치는 얘기 있잖아요. 명일이라는 최만식의 소설에 나오죠. 금가락지 또 두부도 훔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인간 가격이 각박합니다.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이제 방영이 되고 했겠죠. 그러면 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어머니와 나인 길람의 주로 대화입니다. 앞마당 정원에 철쭉꽃이 활짝 핀 5월 초순 어느 날이었다. 자, 요거는 이제 시간적 배경이고요. 시간적 좀 연한 것 같으니까 쌤이 좀 진하게 바꾸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길중이는 이제 길람이 동생입니다. 나의 동생 둘인데요. 나의 바로 밑에 동생이고요. 또 길수도 막내 동생입니다. 나의 막내 동생. 오전반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길수 까지 합쳐서 네 식구는 이제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나는 아마 취직했을 거예요. 나하고 그다음에 길중이 길수 점심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는 나를 불러 재봉틀에 앉히더니 이 재봉틀이란 소재 있잖아요. 재봉틀에 앉히더니라는 소재는 어머니가 이제 재봉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봉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서랍에서 돈을 꺼내요. 내 앞에 밀어놓았다. 얼만가 세어봐라 하고 돈을 세보니 80판. 이 80판이라는 단어에 이 환이라는 돈 단위는 못 들어봤죠. 원이라고 들어봤는데, 그리고 담배 종류가 공작새라는 담배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없는 담배죠. 80판은 1953년부터 62년까지 있었던 돈의 단위라고 하고요. 공작도 그때 있었던 담배라고 하니 이 두 개의 소재는 그 당시에 전쟁 후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내 값을 살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는 줄 알았다. 전부 다 요거는 유년 시절에, 요 부분은 유년 시절의 나입니다. 유년의 나, 유년의 나의 관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 엄마를 빤히 쳐다보다. 이게 다 유년의 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좀 길게 래퍼처럼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80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람아, 내 말 잘 듣거라. 니는 인자 애비 없는 이 집의 장자다. 장자는 장남이고요. 그 애비 없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안 계시죠. 길람의 아버지는 부재합니다. 아버지는 사회주의자로 북한으로 넘어가셨어요. 월북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이산가족, 가족의 상실, 가족의 해체가 된 거죠. 가나다나던 게 무슨 죄인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인심이 굉장히 각박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난리 겪으면서 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배를 철철 굶었대. 네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돈으로 가난스러움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 기다. 오직 성한 몸뚱이 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살락하모. 가면은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면 사투리 쓰고 있죠. 남보다 갑절은 노력해야 입에 풀칠한다. 니는 위치에 있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 게라. 뭐 똘똘이 형하고 3명 있잖아요. 부잣집. 양친 부모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 넉넉하니까 저들이야말로 뭐가 부럽겠노? 무엇이 부럽겠니?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겠지. 돈 있고 집안 좋으니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 것이다. 네가 위치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와 똑같을란지 모른다.
그렇다고 가뭄 심한 농사철에, 가뭄 심한 농사철이라는 거는 가난한 어떤 상황이죠.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뭔가 팔자 탓하고 환경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이런 겁니다.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어디 양식이 그죠? 생기겠나 하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위치에 올려다보고 살게 되더라도 니는 이대로 어쩌든도 어쨌든지 힘 잘하는 대로 노력해보는 길밖에 또 있겠나. 내사 나야 이제 너그 성재간 형제간 길남이 길수 우리 누나하고 나까지 해서 잘 크고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면서 사랑구실하고 사는 길을 바라보고 살아갈 내리막 인생길 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느껴졌다. 굉장히 고달프신 거죠. 머리 숙이고 있는 나는 눈을 조금 치켰더 어머니를 보았다. 요런 건 전부 다 유년의 나의 서술입니다. 유년나. 유년인 어릴 때의 나의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고달픔과 힘겨움 이런 거죠. 아직 40살도 안 된 어머니 나이에 노인 티를 내고 있었다. 노인 티를 내고 있었다는 건 어머니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을, 고달픈 삶을 살아오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선호회 동안 나이를 곱절로 먹었다. 그러면 전쟁이 나고 선호회라는 것은 1950년부터 54년 정도까지 아버지는 북한으로 가보시고 피난살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곤 말을 이었다. 근데 어머니가 또 계속 얘기합니다. 길라미니는 앞길이 구말리 창창한 세월이 남았잖나. 그러니 지금이라도 악심 묻고 살아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 네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자, 공부 열심히 하는 길이 첫 번째 이제 방법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요 얘기를 하고 둘 중에 양단에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래요. 평양댁의 정민이 학생 봐라. 우리 평양댁에 있는 정민이 학생이 민희 형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 이제 아버지는 북한에 가시고 아버지 없이 저거 엄마가 평양댁이죠. 피난 왔죠. 군복 장수해도 군복 장수해서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위체 학생 둘 가르쳐 가지고 과외합니다. 과외. 번 돈을 가용에 보내고 집안 가정의 쓸모에 보태고 가정의 쓸모에 보태고 가정 형편에 보태고 12시 넘어까지 호롱불 켜놓고 자기 공부 안 하나. 그러니 반장하고 늘 1등이라 안 가나. 걔는 정민이죠.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교 교수가 될 기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제 우리 처지에서 너의 장래에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 넘고 이기는 길은 이 파도라는 게 이제 시련이죠. 그 두 번째 방법 세상살이 몸으로 겪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길이다. 두 번째가 경험을 많이 쌓는 겁니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히라도 해야지. 우리 준호 아버지는 상위 용사입니다. 상위 군인은 우리 전쟁 때 가서서 다쳐온 부상을 입은 병사를 말합니다. 전역을 한 거죠. 쌤이 며칠 전에 그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끔찍하게 우리 전쟁 때 다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팔도 잃고 우리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을 잃고 고무팔에다가 쇠 꼬챙이를 끼워서 행상을 나가서 돈을 벌거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열심히 경험을 쌓는 거. 한 팔이 없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밥 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터 넘고 나서는 불알이 방울인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도록 뛰댕겨야 제 식구 먹여 살린다.
그러니 내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애를 집에서만 보내기 오죽 심심하겠나.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80판 줄 테니까 이걸로 경험을 쌓고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 내가 궁리를 짜는 끝에 이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그럼 이 돈으로 뭘 어쩌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쥔 돈을 바라보았다. 이거 전부 다 유년의 나의 시점입니다. 유년나라고 쓸게요. 유년 다음표 이렇게 할게요. 길라마 하면서 어제 80판의 용도를 얘기합니다. 그 80판으로 신문 받아서 팔아봐라. 이렇게 도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조금 웃돈 얹어서 파는 겁니다.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면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거다. 어머니의 의도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에 쓴맛을 하면 그런 경험이 좋은 이야기 될 것인 게 초년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는 속담도 있느니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이 박인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줄 잘 나가다가 지금 생각해보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은 확실한데 이 나가 소술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인이 된 나가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어머니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나를 대구로 불러 올렸을 때 우리 고향 진영에서 누나와 같이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대구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미 예정해둔 계산임이 분명했다. 시골서 내놓은 망아지를 천방지축으로 초등학교는 아마 근거리 마치고 지금 길라미는 중학생이거든요. 중학교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를 놓쳐가지고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보러 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나이면 몇 살입니까? 14살이네요. 그죠? 길라미는.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두었고 굉장히 어머니는 치밀한 성격입니다. 치밀한 성격이시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의 용단은 결단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 내렸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돈 80판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이거 들고 엄마가 가라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신문은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서 술집 중놈이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양단 테일이라 어머니 굉장히 엄격하신 분입니다. 술집 중놈이는 뭐 식당 같은 데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영의 누나랑 같이 있을 때 남의 집에 살면서 술집 중놈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대구를 부른 겁니다. 장돌뱅이가 되더니 맘대로 어머니 귀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몰랐다. 어머니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냉정한 분이셨다. 직접 제시죠. 어머니의 성격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으면 힘든 시대에 아버지도 없이 살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배고파서 주인집에 가서 밥 훔쳐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끼니로 보리죽 한 그릇을 못 먹고도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밤중에 위채 부엌에 몰래 찾아든 적이 있었다. 그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인의 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이 쓰려 한밤중에 눈을 뜬 나는 주인집 부엌의 남은 밥을 뒤져먹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씨가 우리 위치에 사는 우리 파출부 안씨가 있습니다. 쌤 성도 안씨인데 여기 안씨가 있네요. 밥을 부엌 어디에 두었는지 엿보아 두었다. 나는 살그머니 잠자리에 빠져나와 반바지를 껴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몇 시인지는 몰랐으나 사위는 고요했다. 사위는 내 쪽 방향 사방입니다. 사방하고 사위하고 같습니다. 나는 우선 변소로 갔다. 먹는 양이 적다 보니 나올 건더기가 없는 똥. 이건 굉장히 가난하다, 궁핍하다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누는 채 변속간에 앉아 위치 동정을 살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었다. 방이 여러 개이죠. 나는 위치 부엌으로 살쾡이처럼 다가가
닫힌 부엌문을 살짝 열었다.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안씨가 쓰는 부엌 골방은 깜깜했다. 나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 실ong 위를 더듬었다. 실ong은 이제 찬장 같은 거예요. 소쿠리가 만져졌다. 안씨는 밤새 남긴 밥이 쉴까 보아. 우리는 밥통에 넣어주잖아요. 밥 뚜껑을 덮지 않고 소쿠리로 덮어두곤 했다. 그러면 쉬지 않으니. 뇌세 밥그릇은 밥이 반 그릇 남아 있었다. 나는 손으로 밥을 한 움큼 집어내어 반찬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날은 그렇게 반 그릇은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은 첫 번째 날입니다. 반 그릇 밥을 비워내고 다시 우리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입니다. 내가 숯불을 피우자 위채 부엌에서 쥐가 소쿠리를 벗기고 밖으로 뒤졌다고 안씨가 쫑알거렸다. 그때 안씨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이 나게 위채 부엌으로 나오는 소쿠리를 제대로 덮지 않았으면 알았으나 나는 시침을 떼었다. 하루 걸러 이틀 뒤 나는 또 그 짓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도둑질이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습관화돼서 우리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습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더 대담해져 찬장에 김치 사발까지 부뚜막에서 내려와 반찬과에 남은 밥그릇 한 덩을 몽땅 비웠다. 종지가 있어서 우리 간장 종지 좀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더기를 집어내어 먹다 보니 푹 꽂히는 쇠고기 장조림이었다. 자, 요 부분요. 쇠고기 장조림은 그 당시에 넉넉한 살림의 상징적인 것이죠. 넉넉한 밥도 못 먹는 집에 이 위치는 아버지가 공장장이니까 넉넉한 어떤 살림을 반영하는 소재가 되겠죠. 나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찬이었다. 부자는 쇠고기를 이런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구나 싶었다. 다음 날은 이틀을 건너 사흘 만에 또 뒤졌다. 그래서 완전히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그렇게 훔쳐 먹고 난 이튿날 나는 신문을 받아 팔려고 집을 나섰다. 결국 밥을 훔쳐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 너무 가난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 레미제라블 장발장처럼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알게 되면 쪽팔리는 일인데 혼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요게 관련된 작품이 있습니다. 그죠? 도덕적 타락과 관련되는 작품. 선생님 볼 때는 만무방 있죠. 만무방. 김유정의 만무방이 자기 돈에 별을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이런 뜻이잖아요. 형, 응칠이. 그래서 만무방도 여러분 내신으로 하면 두 작품 같이 연결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채만실의 명일에서도 금은방에서 우리 금가락지와 금 비녀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바깥 마당으로 나서자 뒤쪽에서 길라마 나 좀 보제이 하고 누군가 불렀다. 안씨였다. 불렀습니까? 좀 쫄아서 지금 말을 더듬죠. 긴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잘못을 하고 뜨끔한 거죠. 뜨끔한 겁니다. 뜨끔해서 나는 말부터 더듬거렸고 얼굴이 불에 센 듯 달아올랐다. 가슴이 뛰었다. 길라마 네가 밤중에 우리 부엌으로 들어오는 거 안 돼. 자주 하니까 골방에 사는 안씨가 알게 된 거죠. 어른들이니까. 아줌마가 봤단 말이지. 내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할 테니 다시는 그런 짓 말거래.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타이르죠. 부드럽게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타일렀고 그리고 장남인 길람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설령 점심밥을 굶어 배가 좀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연락하면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지. 너가 어머니는 물론이고 형제간에 그렇게 참음이 이 여름철을 힘겹게 넘기고 안 있나. 내 아무한테도 이 말 안 했구만. 그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안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 빠뜨리 내 토닥토닥 해주고 있네요. 알겠심도 하고 내가 조그만 소리를 말했다. 안씨 충고에는 도둑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았음이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거 쌤 보라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안씨의 배려를 말한다는 거란 충분히 알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성인의 나다 하는 거죠. 성인이 된 내가
성인의 나가 지금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개 빠뜨린 내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어느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씨가 내 밥도둑질을 어머니한테 귀띔했다면 난 아마 수포대 회초리로 종아리변 등줄기를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테고 몇 끼를 굶었을 게다. 어머니의 그 굉장히 엄격한 성격을 또 한 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고두고 어머니로부터 집안의 장자가 남의 밥도둑질을 하다니 하면서 꾸중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안씨는 내 행실을 왁자지껄하게 떠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 뒤로 나는 하는 부분도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된 성인의 내가 서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충고 덕분이었다.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도마견피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때 안씨의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하고 작품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야기 밖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 밖을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로 지워버리고. 자, 2번 볼게요. 이야기 속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고 한 명입니다. 길람이 한 명.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다른 인물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서술자가 과거 시점의 나와 현재 시점의 나를 교차하면서 서술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A는 어머니고 B는 안씨입니다. 결국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쉽네요. 정답이 1번이고요.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그 기억 한번 볼게요.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기억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보고 어디에 양식이 생기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운명 탓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3번 문제에서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 알겠죠? 그다음에 니은 부분 볼게요. 니은은 어머니 부분인데 어머니가 윤기 흐르던 살결은 찾아볼 수 없어서 고생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외양 변화를 통해서 인물이 처한 고단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준호 아버지는 한 팔 없어도 먹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잖나 하고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 맞습니다. 근데 상대의 말에 자신이 동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상대의 말이 왜 나옵니까? 정답 3번으로 보면 되겠고요. 4번,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인데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내가 애비 없는 이 집의 장자라는 것은 전쟁 후에 나타난 가족의 상실 문제다. 그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족의 상실 문제다. 애비 없는 가족의 상실 이렇게 연결하고요. 2번 세상이 야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쟁 후에 각박한 시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 것이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부조리한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인집 부엌에 밥을 뒤져 먹습니다. 결국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덕적 타락이죠. 그 다음에 3번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안씨가 식모이지만 나를 바람직해 가르치고자 어른으로서 타이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뒷부분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워낙 긴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에는 이게 한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물난리 나오는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기말고사, 마지막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